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의 제13회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을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갈게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놀러갈 때 회비를 걷습니다. 그리고 모인 돈을 여행경비로 쓰거나 맛있는 것을 사 먹기도 하죠. 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에게 걷는 회비가 바로 세금입니다. 국가는 이 모인 돈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지나다니는 도로를 공사하거나 신호등을 세우거나 공원을 만드는 등 공적인 시설과 복지에 세금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납세의 의무라고 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돈을 벌게 되면 내는 세금인 소득세가 있어요. 연말정산이란 내가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득세를 어떻게 내고 있었을까요? 먼저 세금을 걷는 방식은 사업자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매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을 산출하기가 쉽습니다. 버는 돈을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나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이나 보너스 같은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직원들에게 줘야 될 돈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세금 명목으로 빼고 직장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세금이 제외되기 전 나의 월급을 세해 전 월급이라고 하고요. 세금이 제외되고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월급을 세후 월급 혹은 세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원의 월급에서 미리 빼놓은 세금을 사업주가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고 국가에 납부를 하는데요. 왜 내 돈을 미리 거두어 두는가? 돈을 버는 금액이 들쭉날쭉한 사업하는 사장님들과 다르게 직장인들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거의 일정한데 갑자기 국가에서 세금으로 1년을 몰아서 돈 내놔 이러면 직장인의 경우 갑자기 월급보다 많은 돈을 못 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거두어 둡니다. 이렇게 매월 미리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인이 1년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빼놓은 돈의 총 금액, 이 총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납부세액이 내 소득에 맞게 잘 내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피고용인, 즉 직장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직장인인데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제13월에 월급을 받았다 하며 좋아하는 사람과 개헌했다, 돈을 더 냈다 하며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기납부세액, 방금 말한 미리 냈던 세금의 총액에서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지출을 하면 세금을 다 안 받고 일정 금액을 깎아줍니다. 국가 정책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냐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해준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깎아주는 행위를 공제하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 즉 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 두 번째는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돈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여 세금을 깎는 방법입니다. 왜 이것을 증명하는가? 국민이 국가에 내는 회비가 바로 세금이라고 했는데요. 모임과 다르게 국가에서는 회비, 즉 세금을 모두에게 같은 금액으로 걷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에게 맞는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한 달에 1억씩 내자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만든 화폐를 누군가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로 인해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화폐를 발행한 국가에서 더 많은 생활과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내가 벌어들인 돈이 적다, 혹은 돈은 벌었지만 이만큼 썼기 때문에 가진 돈이 없다, 이번 연도에는 돈을 많이 못 모았다, 소득이 적다 라고 증명하여 세금을 깎는 방법이 소득공제입니다. 연말 연초에 회사에 이것저것 제출하는 서류들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들이고, 서류가 제출되면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정리해서 국가에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계산을 하게 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비의 종류들이 자동으로 분류되고요. 소비한 목적과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 비율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분류된 항목대로 간소화된 서류들을 직접 조회하고 발급하실 수도 있으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세금 할인이 인정되는 소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과 이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공제 항목들 중 첫 번째 항목은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고도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 있다. 주로 자녀나 부모님이 해당되는데요. 나 한 명의 월급으로 나눠 쓰는 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나의 총 소득이 5천만 원이면 1,850만 원만 벌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려면 나이나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창출이 가능한 나이거나 월급을 나눠줄 필요가 없는 소득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등 나를 중심으로 윗세대를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나를 중심으로 아랫세대, 자녀나 손자, 손녀는 직계 비속이라고 하며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의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부분과 추가 공제가 가능한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공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편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먼저 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매월 돈을 납부하고 이 돈을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소득활동을 하며 추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매월 내는 돈이 연금보험료입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공제가 안 되고 근로자 본인의 명의의 연금을 납부한 돈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금액 전체가 다 공제가 됩니다. 공제 가능한 보험료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이 있어요. 다음은 특별공제 항목입니다. 특별공제 항목은 크게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해당되고 이 또한 연금보험료처럼 본인만 공제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납부한 건강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인 주택자금 공제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며 주택자금 공제 항목은 보고 계시는 4가지 항목이니 참고하세요. 보험료, 주택자금 등 특수 항목의 자세한 요건과 공제 비율, 한도 등은 심화 과정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기타 공제입니다. 기타 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사용 후 현금 영수증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쓰는데 소득공제를 해줄까요? 이는 국가가 소비정책을 위해서 나의 수입을 다시 시장경제에 소비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 어떤 결제 방법을 이용했는지와 전통시장 가치, 어느 사용처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공제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에서 나의 수익이 적다는 것을 다 증명하면 이 정리를 토대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이 정해지는 순간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액공제. 첫 번째, 소득공제와 함께 언급한 두 번째 깎아주는 방법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바로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낮게 만들어 세금의 액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내가 이번 연도에 조금 벌었다고 겨우겨우 증명하여 조금씩 깎아서 세금을 결정시킨 단계였다면 세액공제는 그렇게 결정된 세금에서 바로 팍팍 깎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큰 금액을 깎을 수 있는 단계인 거죠. 세액공제는 기타 항목과 특수 항목이 있는데 기타 항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 기타 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속해 있는데요. 의료비는 본인과 본인의 부양가족의 병원비나 약값, 의료기기 구매나 안경이나 렌즈, 산후조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비는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입학금이나 수업료, 급식비, 학원 수강료, 교과서, 교복 구매까지 모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다닐 때만 공제가 가능해요. 의료비, 교육비의 자세한 내용 또한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기부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내놓은 돈으로 기부금의 종류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호품이나 학교나 병원의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 등을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이 있고요. 종교단체나 노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문화 및 환경보호단체나 의료법인, 조합, 협회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성향에 따라 4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의 특별공제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와 주택자금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와 주택자금 부분이 소득공제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과 함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헷갈리지 않게 표로 보여드릴게요. 소득공제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 세액공제의 보험료 항목과 주택자금 항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인데요.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주로 실손, 종신, 암, 자동차, 화재 등이 있고요. 본인, 배우자, 자녀 보험료도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보험료 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연금보험이 있는데 이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상품으로 연금 성향을 갖는 상품들입니다. 자세한 사항과 계산 방법은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자금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무주택자인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챙겨야 할 몇몇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른 공제 비율과 최대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나온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면 3월쯤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직장인들의 희비가 교차되는데요. 연말정산 시 돈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을 더 내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납부한 납부 세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의 최고치가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보다 부족하면 더 내게 되고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돈을 벌었으나 생각보다 안 쓰고 국가에서 유통한 화폐를 많이 잡아두었다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서 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외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을 드리자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세나 지방세를 납부한다면 내 월급의 3.3%가 나도 모르게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과는 다르지만 장사하는 사장님들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원천 징수된 3.3%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못하고 지나갔더라도 2년 이내에만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실제로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는 방법과 오늘 설명한 항목들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계산해보는 심화 과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재테크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현명한 자산가가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